버려진 천재, 30년 만에 복수? 이놈이 감히 내 딸을 건드려? 재벌 회장 박재혁의 주먹이 15살 소년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피가 입가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소년은 고개를 들어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닌 분노가 타올랐어요. 전 잘못한 게 없습니다. 서연이가 먼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두 번째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소년의 몸이 뒤로 휘청거렸어요. 2024년 겨울, 이 사건으로 한 천재 소년의 인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30년 후 그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믿기 힘들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놀라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994년 12월 15살 강민주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옥상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발밑으로 25층 아래 거리가 아득했습니다. 한 걸음만 내디디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머니 속 구겨진 편지가 만져졌어요. 서연이가 쓴 편지였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아빠가 너무 무서워. 난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어. 용서해줘. 민준은 서연을 사랑했습니다. 같은 중학교 3학년이었던 두 사람은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어요. 서연은 박재혁 회장의 무남 동료였고 민준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가난한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어요. 전국 과학경시대회 1등, 수학올림피아드 금메달, IQ 162, 신문에서는 그를 21세기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날 밤 서연의 집에서 둘이 공부하던 중이었습니다. 박 회장이 갑자기 집에 돌아왔어요. 서연과 민준이 나란히 앉아 노트를 보고 있는 모습을 본 회장은 격분했습니다. 감히 내 분수를 모르고. 회장은 민준을 폭행했고 서연에게 협박했어요. 서연은 울면서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민준이 자신을 괴롭혔다고, 억지로 자기 집에 따라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왔을 때 모든 증거는 민준에게 불리했어요. 회장의 권력 앞에서 진실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민준은 퇴학 처분을 받았고 어머니 가게는 갑자기 건물주로부터 퇴거 통보를 받았어요. 민준은 옥상 난간에 한 발을 올렸습니다. 바람이 더 세차게 불었어요. 이대로 끝내면 안 돼.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경비 아저씨가 서 있었어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젊은이, 죽으면 지는 거야. 살아서 이겨야지. 경비 아저씨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내 이름은 최태식이야. 30년 전 나도 너와 비슷한 상황이었지. 재벌한테 모든 걸 빼앗겼어. 회사, 기술, 심지어 내 이름까지. 최태식은 과거 중소기업 CEO였습니다. 혁신적인 반도체 기술을 개발했지만 대기업의 횡포로 모든 걸 잃었어요. 특허는 도난당했고 회사는 파산했습니다. 복수하고 싶으면 제대로 해.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서. 민주는 천천히 난간에서 내려왔습니다. 1995년 봄, 민주는 어머니와 함께 서울을 떠났습니다. 부산의 작은 고시원에 정착했어요.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는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밤낮 없이 공부했어요. 고시원 형광등 아래서 책을 펼쳤습니다. 손에 연필 굳은 살이 박였어요. 6개월 뒤 민주는 검정고시 전 과목 만점을 받았습니다. 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렸어요. 퇴학생의 반전, 검정고시 만점 합격. 민주는 서울대 물리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장학금으로 학비를 해결했어요. 하지만 민준의 목표는 학위가 아니었습니다. 대학 2학년 때 민준은 최태식을 다시 만났습니다. 최태식은 민준에게 제안했어요. 진짜 복수를 하려면 그들보다 강해져야 해. 돈과 권력으로. 최태식은 민준에게 비트코인에 대해 알려줬습니다. 1999년 당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기술이었어요. 민준은 최태식의 조언에 따라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모두 투자했습니다. 2003년 민준은 27살이 되었습니다. 서울대 박사과정을 마치고 미국 MIT로 유학을 떠났어요.
양자 컴퓨팅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MIT 연구실에서 민주는 혁신적인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컴퓨터보다 1000배 빠른 연산 속도를 구현하는 기술이었어요. 네이처에 논문이 실렸고 실리콘밸리가 들썩였습니다. 구글, 애플, IBM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모두 거절했어요. 대신 조용히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델라웨어주에 등록된 페이퍼 컴퍼니였어요. 회사 이름은 퀀텀 라이즈였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렸어요. 하지만 민주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은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10년 전 투자한 돈은 수천 배로 불어났어요. 최태식의 조언은 정확했습니다. 민주는 익명으로 활동했습니다. 여러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자산을 분산했어요. 조세피난처에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2010년 민준의 순자산은 5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민주는 여전히 MIT 연구원 신분을 유지했습니다. 2015년 민주는 39살이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올 시기였어요. 부산 해운대에 최첨단 연구소를 세웠습니다. 외관은 평범한 IT 회사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내부는 달랐습니다. 양자 컴퓨터 프로토타입이 있었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진이 모여 있었어요. 회사 이름은 QR테크로 바꿨습니다. CEO는 민준이 아니었어요. 표면상 대표는 최태식의 조카였습니다. 민주는 그림자로 남았습니다. QR테크는 조용히 성장했습니다. AI 기술, 양자암호, 차세대 반도체 분야에서 특허를 축적했어요. 삼성, LG와 기술 제휴를 맺었습니다. 그해 가을, 민주는 어머니를 해운대 고급 아파트로 모셨습니다. 20년 만의 안정이었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아, 이제 그만 쉬어도 되지 않겠니?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에요,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2020년, 민주는 44살이 되었습니다. QR테크의 기업 가치는 3조 원을 넘어섰어요. 하지만 여전히 민준의 존재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해 여름 박재혁의 회사 한별그룹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주력 사업이던 건설 부문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어요.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한별그룹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차명 계좌를 통해서였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6개월 뒤 민주는 한별그룹 지분 15%를 확보했습니다. 2대 주주가 되었어요. 2024년 1월 민주는 48살이 되었습니다. 30년이 흘렀어요. 한별그룹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호텔 대연회장이었어요. 박재혁 회장은 연단에 서서 실적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민준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박재혁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당신은? 민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미소였어요. 30년 전 회장님께 맞았던 소년입니다. 기억하시죠?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주는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주식 매입 증명서였어요. 저는 현재 한별그룹의 2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사회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연 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민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30년 전 회장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분수를 알아라. 오늘 제 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재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모든 언론이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천재 소년의 귀환, 30년 만의 복수 제목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어요. 2024년 3월, 민주는 한별그룹 이사회에서 구조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부실 사업부 정리, 미래 기술 투자 확대였어요. 이사들은 반대했지만 민준의 논리는 완벽했습니다. 주주들이 민준을 지지했습니다. 개혁안이 통과되었어요. 박재혁의 권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은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만났습니다. 민준 오빠, 서연이었습니다. 45살이 된 서연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눈가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하루도 편히 잔 적이 없어요. 오빠에게 한 거짓말 때문에.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주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30년 전 그 눈물이 진짜였다면 지금의 복수도 없었을 겁니다. 2024년 6월 한별그룹의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QR테크가 한별그룹과 경쟁 입찰에 참여한 정부 프로젝트에서 승리한 것이었어요. 5조 원 규모의 차세대 통신망 구축 사업이었습니다. 한별그룹의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박재혁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일시적인 어려움일 뿐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재혁은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체 뭘 원하는 거야? 민준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이 30년 전 제게서 빼앗은 것들입니다. 존엄, 미래, 그리고 정의. 2024년 9월 민준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자리였어요. 저는 30년 전 한별그룹 회장에게 폭행당하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이야기가 공개되자 사회가 들끓었습니다. SNS에서는 정의는 늦어도 온다 해시태그가 트렌드 1위를 차지했어요. 검찰이 30년 전 사건을 재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2월 박재혁은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습니다. 한별그룹은 새로운 경영진으로 재편되었어요. 민주는 이사회 의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한별그룹을 사회공헌 중심 기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수익의 30%를 가난한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어요. 첫 장학생 선발식에서 민주는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장학금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100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모두 민준처럼 재능은 있지만 가난한 학생들이었어요. 2025년 봄, 민주는 부산 해운대 자택 발코니에 서 있었습니다. 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어머니가 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민준아,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겠니?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이제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태식이었어요. 민준, 축하하네. 자네가 해냈어. 민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저씨 덕분입니다. 그때 저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민주는 다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분노는 집념이 되었고 집념은 성공이 되었어요. 하지만 민준이 진짜 얻은 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보다 어린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인생의 역경을 이겨낸 분들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젠가 이렇게 빛날 수 있습니다.